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민국 차세대 비보이 그룹 저스트원입니다. 네, 저스트원은 2013년 창작 예술의 목적으로 창단되었으며 장르의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의 예술로 표현하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및 해외 무대를 바탕으로 각종 경연활동, 작품활동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 차세대 비보이 그룹으로 평가받고 있는 비보이 예술단체입니다. 힙합 문화 중에 한 요소인 비보이라는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보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머리 받고 도는 춤이나 아니면 덤블링이라고 이렇게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이 비보이라는 춤을 가지고, 이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다른 컨텐츠와 융합하여서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이 비보이라는 장르가 단순 그냥 젊은이들의 춤, 젊은이들의 문화가 아닌 예술 장르로 발돋움했구나라는 인식을 기여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관객들의 소리와 함성이 되게 그리운 그런 시기를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19라는 상황에 맞춰서 무관중으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지만 관객들의 함성 소리와 열기가 같이 담겨있는 그런 공연장을 항상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량 구매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로컬 커뮤니티를 좀 형성하고 싶다는 욕심이 좀 있었고, 그 대상은 아빠들이었고, 아빠들이 그렇게 세심하지 못하고 소통에 능하지 않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고기를 구워주면서 소통을 하면 쉬우니까 그렇게 하면 괜찮겠다. 전에 그 커먼스필드에서 무슨 강연회 같은 거를 한 3-4개 연달아가지고 한 적이, 현섭 씨도 그때 강연해서 그때 있거든요. 그때 저희 멤버들은 꽂혔고요. 제로웨이스트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더 먼저 꽂히게 된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쓰리라는 잡지를 책방 마실에 꽂혀 있었어요. 책방 마실은 또 이렇게 안 펴보면 뭐 그냥 보는 거 안 되잖아요. 근데 제로웨이스트 명칭도 몰랐던 상태에서 근데 뭔가 느낌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사가지고 집에 와서 보는데, 아, 제로웨이스트라는 게 있었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 처음 알았고, 근데 이제 그게 빠르게 흡수가 됐었던 이유가 저희 정육 이쪽이 그 비닐 스티로폼 쓰레기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전 직장 같은 경우는 스티로폼 트레이가요, 자루로 한 5개씩 나와요. 하루에. 네, 그러니까 거의 한 평 정도 나와요. 하루 나오고, 그 다음에 비닐 포장이, 비닐 쓰레기도 하루에 한 3포대 정도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 보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제로웨이스트 모를 때도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아, 이 비닐류가 썩지도 않는 애들이 어디로 가고, 식당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닌데 진짜 엄청나다, 그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쓰리라는 잡지를 보니까 뭔가 이 갈증이 해소가 된 거예요. 저희가 주관하는 축제가 있었는데, 축제 때 일회용품을 없애는 축제를 해보자고 해서 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 줄 알았거든요, 저희는. 근데 그 일회용품을 쓰면은 일회용품을 또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분리하고 쓰레기 또 버리고 쓰레기 옮기고 쓰레기 봉지 사야 되고, 그 인건비랑 그냥 설거지하는 인력이랑 똑같더라고요. 그게 다 계산해 보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훨씬 더 깔끔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로웨이스트를 지향하는 것이 비즈니스적으로도 괜찮겠다. 그때 컨셉을 이제 딱 제로웨이스트를 잡은 거죠. 그 드라이에이징 고기가 있는데요. 드라이에이징 고기는 일회용 트레이 쓰지 않고요, 다회용 트레이를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냥 일반 고기는 종이 트레이랑 생분해 랩을 하고 있고요. 진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국물 있는 거. 국물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소재가 개발되면 바로 이제 도입을 할 생각이고, 그거는 이제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이런 비닐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드라이에이징이 왜 편백나무를 쓸 수 있냐면, 이 수분을 뺀 고기잖아요. 그러니까 고기에서 수분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분을 흡수하는 흡지, 혹시나 수분이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접시형 트레이, 그게 필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드라이에이징이 그 정육 쪽에서 제로웨이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숙성 기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계속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저렇게 지금 45도로 기울여놔도 보통 일반 고기 같은 경우는 한 4시간만 있으면 이제 육즙이 줄줄 흐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쟤는 한 2-3일 동안 저렇게 해놔도 절대 흐르지 않아요. 진짜 예, 예. 저거 약간 서머세트 박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전국 최초가 될 거고, 택배 박스는 나와 있었는데 고기 선물세트 박스를 올 종이로 만든 거는 저희가 유일할 거고 아직까지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스티로폼을 회사에서 봤는데 1148kg를 줄였다고. 네네네네. 정말 대단한 거 이 업종에서 계속 해왔으니까, 전에 했을 때랑 지금이랑 변화는 뭐냐면 과도한 노동력이 투입된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하기로 선언을 했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일단 고뇌가 쌓이고 고뇌가 쌓이는데,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때마다 되게 뿌듯한 게 있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성장하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가지고 성장하는 느낌이 들고, 이런 제로웨이스트 컨셉이나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진짜 얘기도 되게 잘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피드백이
피드백을 받게 되고 그렇게 이제 그 기운의 선순환, 좋은 기운의 선순환 그리고 저희들도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아져요. 평화롭고 스티로폴과 플라스틱은 뭔가 과잉, 성장, 경쟁 막 이런 느낌이라면 여기는 진열장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뭔가 조화로운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한 것도 좀 있고 네. 그리고 국물 같은 경우에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기나 이쪽으로 좀 연구 개발을 좀 하고 싶어요. 제로 웨이스트를 해야겠다는 특별한 계기가 2016, 17년도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뭐 빨대 같은 거를 싸가지고 다닌다든가 통을 싸가지고 다닌다든가 그리고 뭐 친환경 먹거리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카페를 하게 되면 내 카페는 이제 쓰레기에는 플라스틱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카페를 이제 창업을 할 때쯤에 그 계획대로 하긴 했는데 완벽하게는 못했고 일회용품을 생분해성으로 해서 창업할 때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다 본인들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이게 제로 웨이스터들의 네. 약간 그 죄책감? 양심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테이크아웃 용기가 사탕수수컵, 종이로 만들면 안에가 또 플라스틱 코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종이가 아니고 사탕수수로 만든 컵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뚜껑도 보통 컵이 종이면 뚜껑이 플라스틱인 경우가 많은데 뭐 이것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옥수수로 만든 PLA 그때 당시에는 되게 그 환경 쪽에서 핫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또 문제점, 지금 또 문제점이 생기고 있지만 아 이거다 이렇게 해서 그걸 사용을 했고 아이스컵도 마찬가지고 빨대도 뭐 PLA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성분으로 사용을 했고요. 컵 홀더도 뭐 종이나 어떤 스티로폼 재질이 아니라 재생 용지를 사용한 컵 홀더 그리고 접착제가 없어서 뭐 소각시에 탄소 배출을 줄여주는 그런 무접착 홀더 그런 걸 사용했고 캐리어도 접착이나 일반 종이가 아니라 재생지로 만든 캐리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수제청 택배할 때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수제청이 무거우니까 플라스틱 병이나 뚜껑을 사용하는 업체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걸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유리병이랑 철마개 그거를 사용을 하고 종이로 만든 완충제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에어캡 같은 그런 걸 쓰지 않고 종이 완충제로 신문지를 넣는다거나 해서 택배를 그렇게 보내기 시작하면서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게시글들을 보다가 그 택배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소비자로서 제가 깨지는 것을 감수하겠다라고 하고 주문을 종이 완충제로 하고 하는데 근데 이걸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되게 저로서는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이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양심상. 그래서 해봤는데 의외로 잘 갔고 그다음 100개, 200개 아무 일도 없고 오히려 더 완충이 잘 된대요. 비닐은 팽팽하게 싸면 튕겨나가기 때문에 깨질 수 있는데 종이로 싸면 서로 완충이 돼서 그런 일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고 코로나 이후에 포장이 너무 좋다. 비닐이 아니어서 너무 좋다? 이런 댓글이 좀 많이 늘어나서 아, 이 택배가 인정을 받았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하죠. 네. 보통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하시는 분들 개인도 그렇고요. 네. 관리 같은 데 가면 노동력이 좀 많다. 혹시 그러신가요? 저희 가게는 작아서. 네. 1인이 할 수 있는 네. 정도의 네. 노동력이다라는 거. 그렇죠. 다행이네요. 혼자서 이제 할 만큼 큰 가게도 그렇게 바뀌었으면 네. 좋겠어요. 많이 빼서. 제로 전환 카페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절약해보는 그런 실험을 하는 건데, 그런 실험을 하는 카페 중에 일부로 이제 참가를 하게 돼서 지정된 날짜에 전기를 최소한으로 쓰겠다,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신이 목표한 절감량을 실행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 캠페인이라고 플라스틱 뚜껑이랑 플라스틱 빨대랑 아이스팩 가지고 오시면 음료로 교환을 해드리고, 이용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스팩 같은 것도 어떻게 재활용이 될 수 있는지, 버리지 않고 사람들은 필요한 곳에 갈 수가 있다, 이런 긍정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는 그런 캠페인인 것 같아요. 저는 계획이라는 거는 지금 특별하게는 없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빠른 건 아니지만 네. 하반기나 내년에 또 다른 모습의 보나 커피집이 되지 않을까 네, 기대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네. 원래 힘든 거 잘 찾는데 이럴 때 되게 전기를 쓰고 싶은 그 욕구가 생길 것 같아요. 예쁘다. 내려지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 이 필터도 되게 예쁘다. 원래는 펌 필터로 주기를 바래요. 불편함을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조금 지금 에어컨이 나오면 제습이 되면서 되게 시원하고 할 텐데, 이렇게 몸에 약간의 불쾌하지 않을 정도의 땀이 조금씩 있고, 그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커피도 갈고, 또 얼음도 되게 엄청 떼덩이 같은 무거운 얼음도 막 섞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자꾸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되게 화난데 어둡다라고 하면 그제서야 또 우리가 빛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 제로 전환 카페를 한 번씩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누렸던 것들, 의미 없이 켰던 불 같은 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제로 웨이스트 좀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농사를 지면서 좀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농사를 그 관행농이라고 농약을 치면서 비료 다 주면서 하는 농사랑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시작했거든요. 자연농이라고 가까울 정도로 진짜 아무 약도 안 치고 정말로 그냥 자연에서 키운 풀 베가면서 키웠던 두 가지 농사를 같이 지면서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농약을 치면서 이거를 먹어도 되는 건가? 라는 사실 생각도 들면서 나도 아프고 땅도 점점 아파가는 게 보여서 이제 못 하겠다 하고서 자연농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너무 맛있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좀 더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도축장이랑 양계장을 한번 가봤었어요. 근데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한동안 진짜 고기는 아예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먹거리에 있어서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먹거리를 우리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농산물들을 생산하고 계시고 농약을 정말 치더라도 사람을 생각하면서 최소한으로 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됐고 그분들의 먹거리를 좀 소개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창업을 시작을 한 거여가지고 저희는 초반부터 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제로웨이스트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되게 친환경적이다? 그런 느낌이 드는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최대한 일회용기를 안 쓰고 싶은데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배달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배달에서는 최대한 안 쓰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친환경 용기를 찾았었어요. 근데 이게 거의 한 4년, 3년 전부터 계속 찾고 있었는데 그 당시엔 진짜 없었거든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아예 없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이제 펄프 용기가 있어서 펄프 용기를 썼는데 그것도 약간 부족한 게 많은 게 밀폐가 잘 안 돼요. 근데 음식을 배달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걔는 못 쓰고 있다가 그때 한번 송현서님이 밀짚 용기가 나왔다고 추천해 주셔서 그때 한번 써봤는데 지금 쓰고 있는 용기는 밀폐력도 되게 좋고 그래서 너무 좋다 하고선 걔는 소스 용기는 원래 PLA 용기를 썼거든요. 근데 그거는 밀폐력이 약해서 자꾸 샌다는 의견이 있어서 걔는 못 쓰고 있고 PLA 용기가 그 열에 되게 약해가지고 뜨거운 거 담거나 이럴 때는 못 쓰고 있어요. 그래도 플라스틱 중에는 PP는 최대한 재활용이 그래도 되니까 모든 용기는 다 PP를 기본으로 쓰고 있고 일회용 수저 포크도 걔는 PLA 수저 포크 쓰고 있고 빨대 같은 경우는 사탕수수 껍질로 만든 빨대. 종이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짧았기도 하고. 그래서 걔는 사탕수수 껍질로 만든 걸 쓰고 있고 특히나 포장에 있어서 대안을 시도해 본다는 건 엄청 용기인데 그리고 단가 차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기본 단가가 높기도 하고요. 주문 양도 되게 크던데 맞아요. 어떻게 감수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은 투자비로 생각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 지속 가능한 환경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투자비로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 보면 가판대 쪽에 이제 제로 웨이스트 할 수 있는 좀 소품들을 비치를 해놨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관광객분들도 유심 있게 보시다가 하나씩 구매를 해 가세요. 그리고 수세미도 그 천연 수세미로 만든 수세미거든요. 써보시고 너무 좋다고 또 추가로 더 와서 막 사가셔서 선물도 주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하나 다 응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좋다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먹기 편하다는 말씀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좀 다른 분들이랑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되게 좋겠어요. 네, 시작하시는 분들이랑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웬만한 신경이 나와 있는 용기들도 다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나 그런 것들도 같이 공유가 돼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업체들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 소비자들도 같이 동참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같은 것도 기획을 해서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네.